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대형주는 물론 부품, 장비주 등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중 사이에 이 기싸움에 끼어버린 국내 반도체 모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생각나는데요. 유독 이 국제전을 치를 때 8회의 분위기를 끌어모아서 역전에 성공하는 일이 잦죠. 이를 두고 8회의 기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과연 반도체에서도 8회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24일 실적 발표가 예정된 엔비디아가 2분기 매출 예상치를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예상 매출은 81억 달러였는데요. 이걸 67억 달러로 수정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에 상승 출발했던 나스닥 지수가 하락 전환하는 등 기술주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부진 우려는 안 그래도 미중 갈등 속에서 이 눈치를 보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더욱더 꺾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주들 미중 사이에 끼어 있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 예비회의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재 이 치포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이 치포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에는 부정적이라면서 치포로 인한 수혜는 미국 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치포의 장기적인 목표가 미국 내 제조업 역량 강화인 만큼 한국 기업의 경쟁자인 마이크론과 또 인텔의 생산과 기술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모든 일은 다면적이죠. 미중 갈등 속에서 오히려 기회가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상원에서 현재 통과시키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그로 인한 이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줄이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79조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친환경차 육성을 위해서 제조사별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에 미국산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만 이 보조금을 주기로 한 건데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배터리사들은 CATL 같은 중국 기업 배제로 이 경쟁을 피함과 동시에 성장 기회가 확대되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질 거란 분석입니다. 물론 이 예상되는 수혜를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 원자재의 중국 비중을 크게 낮춰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새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만납니다. 박 장관은 앞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국익 차원에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 협의체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우리는 약속의 8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우리 산업의 주요 산업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비를 뚫고 잘 와주셨네요. 예, 다들 비 피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네. 또 온대네요. 예.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네.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또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그렇죠. 쌓이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시장에서의 최대 화두는 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협의체 치포일 텐데요.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취해오다가 9월 초에 열리게 될 이 예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치포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또 중국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 과연 어떤 것들인지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포라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의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만과 일본, 우리나라와 미국 이렇게 네 나라가 반도체 동맹을 맺자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이제 대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 현재 지금 이쪽에 대한 어떤 기술력들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고 있죠. 물론 원천 기술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처지다 보니까 미국이 지원을 해줄 테니 다양한 지원을 해줄 테니 우리 같이 뭉쳐서 반도체 시대를 새롭게 열자라는 것들입니다. 단지 이제 미국의 어떤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치포 동맹에 들어오게 된다면 현재까지는 중국의 투자는 10년 동안 하지 말아달라. 이게 이제 미국 측의 현재까지 의견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지금 미세한 세부 문구에 대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공개된 언론의 내용들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에 공개된 것은 8월 말까지 치포 동맹에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라는 내용들이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대만과 일본은 치포 동맹에 참석을 벌써 확약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미국에서 열리는 회의에 이제 참석하겠다라는 게 새로운 정부의 방침이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의지시하고 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시 공장을 가지고 있고 물론 또 한 군데 공장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안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양의 반도체를 생산해내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10%에 달할 정도로 큰 물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단 뭐 그걸 차치하고 나도 우리나라 두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이 약 40% 정도 달하고요. 여기에 이제 홍콩까지 합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매출의 50%가 중국 쪽에 현재 지금 넘어가고 있고 미국향 매출은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치포 동맹에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물건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신규 투자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해 약 50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7조 원을 올해 사업 계획상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라인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고 새로운 어떤 고도의 기술에 대한 라인을 바꿔줘야 되는데 만약에 10년 동안 중국 공장에 투자를 못 한다면 그 라인을 과연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시 공장의 노광 장비,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 네덜란드에 날아가서 장비를 좀 다오라고 했었던 그 장비입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를 고도로 정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장비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중국에 집어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미 하이닉스의 공장이 상당히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치포 동맹에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합니다. 지금 미국 쪽으로 가는 것들이 옳으냐,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옳으냐, 어떤 섣부른 판단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못 내놓고 있는 거고 정책 당국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정말 최첨단 산업인데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금지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중국의 생산 공장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쌓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 미국의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간밤에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의 10억 달러 넘게 내려잡게 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좀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단기적인 전망을 보면 물론 이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결이 다르긴 합니다. 이제 반도체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이례적으로 엔비디아가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률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시장에 어떤 공개를 했어요. 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지금 현재 이익이 된다라면 만약에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플러스 알파겠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이 공장을 안 지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일부 미국의 치포 동맹에 들어가야 된다, 수혜를 봐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 그 평택 공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것들 고민에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증설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서 과연 이익이 나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의 치포 동맹에 들어가면 막대한 그 지원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공장을 지어놓고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거든요. 꼭 지원 입고로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돼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메모리냐 시스템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라는 단어는 이제 안 쓰니까 시스템인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메모리 쪽은 조금 기울어가는 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고 시스템 쪽에서는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은데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엔비디아가 지금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일단 각 반도체 회사마다 재고 부담은 일단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 또 한 축에서 보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얘기한 게 서버 쪽에 대한 얘기도 했죠. 왜냐하면 코인 시장이 이제 거의 과거와 같은 영광을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것들이 줄고, 그다음에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소비가 이쪽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 노트북도 새로 바꿔야 되고 PC도 새로 바꿔야 되는 수요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 바꾼 수요가 지금 또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바꾸실 분들은 이미 다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기조 효과라고 그러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군다나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이 갑자기 또 고개를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 둔화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 경기가 안 꺾이네. 지금 파월 의장은 경기를 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꺾였네. 그럼 더 올려. 그럼 경기가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직격탄을 받는 게 뭐죠? 내구재입니다. 일단 지금 자동차 판매라든지 PC, 가전제품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반문해 보세요. 일단 경기가 불투명하고 내 월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때 뭘 먼저 줄이겠습니까? 일단 지금 있는 거 TV 좀 더 쓰고 냉장고 좀 더 쓰고 차 바꾸는 거 내년으로 좀 미뤄. 이렇게 그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없어서는 못 살죠.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과연 지금 인텔이라든지 막대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우리가 기존의 어떤 비교 우위를 누리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치포 자체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경기 전망에 대한 것들도 지금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한편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역시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다툼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좀 제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 중국의 CATL이 받을 타격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호재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법에서 보면 중국산 어떤 그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미국산 제품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돼. 그건 무역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WTO에 제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CATL 물건 쓰지 마. 한국산 제품 쓰지 마.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특정 국가의 나라의 비중이 높은 거.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참 절묘한 단어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제품을 쓰지 말라. 그 나라가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중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몇몇 나라 한 5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라들이 히토리들이 좀 많은 나라들이에요. 공교롭게도. 그걸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CATL 배터리와 우리나라 그 극단적으로 LG 엔솔 배터리 체계가 다릅니다. 그쪽은 그 LFP 이쪽 계통이고 우리는 3원계이기 때문에 배터리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CATL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 완성차 업체들이 CATL 쪽에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해요. 그게 원래 가격은 싼데 거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배터리를 채용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든다라면 전 세계에서 그 차 지금 현재처럼 많이 팔기 어렵다라는 거죠. 벤츠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만약에 막대하게 팔아주지 않으면 현장 그 많은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택하기 때문에 CATL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가 우리나라 반도체 2차 회사들이 수혜를 본다라는 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 문제는 지금 오늘 후속 기사들이 나온 게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에 상당수가 중국산 히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곤란한 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소용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CATL이 물건을 못 판다고 해서 우리가 도식적으로 물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셈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수혜를 보고 뭐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글로벌 그동안의 이제 무역 상황이라든지 교류 상황들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이 수출 주도형이고 중간 교역을 하고 이런 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해진 게 현재까지 국내 배터리, 3원계 배터리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이런 시장 점유율 경쟁을 고려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LFP 배터리에 대한 진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터리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의 비중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LFP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발걸음을 이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국내 배터리 관련주들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게 당장 어떤 뭐 매출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추세에 대한 방향을 주의를 잡는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계통에 있어서의 어떤 국제 표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LFP를 쓰고 어떤 건 3원계를 쓰고 어떤 게 원통형을 쓰고 어떤 게 파우치형을 쓰고 이거는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마다 전략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거리를 신중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걸 쓰고 일단 지금 가볍게 해서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작은 모델에서 그 LFP를 쓰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시내용이다, 도심용이다라고 하는 정도에서는 또 그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비교 우위를 보인다라고 보이기는 어려워요. 그렇고 현재 지금 원통형 같은 경우와 파우치형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 시장이 다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하나가 이 시장을 장악해서 그것만이 독식하는 어떤 뭐 표준화가 된다,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 각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 세계 자동차 종류만 해도 몇 가지 종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종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따져보면 수십 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맞는 배터리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SUV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승용차도 고급 승용차와 중저가와 저가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의 영역이 한쪽이 안 되면 다른 한쪽이 커진다라는 시각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조금 앞선 생각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배터리 시장 아직까지도 좀 성장하는 시장이고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겠다 하면서 조금 시장에서 외면받던 원통형 배터리들이 다시 뭐 주목을 받는 그런 흐름들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런 만큼 좀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갈등이 참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 사이에서 국내 업계는 이 원자재 확보가 더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중국산 원료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국내 기업이 이 높은 중국 의존도를 좀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뭐 기술력들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특정 지역의 특정 뭐 제품 그 원재를 쓴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죠.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쓰려고 하니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오히려 환경 파괴를 앞당기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거예요. 지금 화석연료라고 보여지는 석유 석탄이 없어지는 것보다 히토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2000년 시대가 열리지만 히토리가 없어서 전기차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2차 전지 업체에서 지금 당장 쓰는 거 외에 차세대 2차 전지에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려는 방안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요. 노하우가 쌓이고 기술력이 생긴다라면 이 부분은 일어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먼 미래고요. 당장 아이디어로 보일 수 있는 건 저는 배터리 재활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두 업체가 최근에 상장이 됐죠.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앞서 미국이 얘기한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의 어떤 히토리를 쓰지 말라고 한다라면 그 히토리로 만들어진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나온 거는 원산지가 어디죠? 그건 판명 불가예요. 섞여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리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겠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드리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차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재활용하는 것들이 결국은 미래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지금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친환경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히토류라든지 해서 환경을 해하는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주식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폐배터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배터리 자체로만 시장에 좀 접근하는 것보다 폐배터리 시장으로 더 크게 넓혀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유리할까요? 뭐 여러 가지 다 살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또 상장이 됐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시장 커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폐배터리 쪽에 매출이 확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활용할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이제 쌓일 것으로 보여지고 또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수혜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자체는 커진다.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 일부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은 지금 2차 전지를 열심히 각 기업들이 생산해내고 있고 전기차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어떤 시각 저는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2차 전지 지금 소재 업체들이 다시 지금 주가가 막 뿜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 쪽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첨단 소재 사업부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 높아지면서 또 그 결국 소재 업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주가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각 기업들이 뭘 하느냐도 첫 번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높게 끌고 가느냐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 회사가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이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익을 내? 라고 본다라면 거기에 답변을 주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고 배터리고 이 시장에서의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들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요소 하나로도 이 전체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하나에 집중해서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 함께 분석하면서 특징주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수는 그래도 좀 부진을 만회하는 듯한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주들이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치포 이슈랑 엔비디아 실적 하향 우려로 인해서 ICT 섹터에 지금 매도가 좀 집중되는 하루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인해서 이제 관련 수혜 종목들이 좋았다가 오늘은 이제 세론 정도로 봤을 때 이제 차익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포 우려와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 하향 우려로 인해서 오늘 IT 섹터 반도체라든가 IT 전체를 좀 외국인들이 집중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오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관용 매출을 통해서 치포 가입에 대한 어떤 변화된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이제 부재한 경우에 이런 치포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균형 있게 어떤 한국의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우리나라를 좀 만류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는 한국을 활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져서 소식 이후에 좀 종목들이 지수가 좀 반등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그리고 엔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데 소녀시대라든가 트와이스 특히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8월 9일에 이제 컴백을 확정을 지금 진행 상태고 월드 투어를 공개를 일정하면서 엔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여기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수혜가 된다라면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거의 사실상 완전하게 수혜가 되는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강세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이제 블록체인 게임 출시 이후로 게임 업종에 대한 강세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이라서 오늘은 시장을 게임이라든가 엔터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실적 좋은 음식료 종목들이 시장 지수 방어를 좀 상당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악재들을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소화를 하면서 지금 반등을 상당히 했고 코스피도 2,500을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양 지수가 5일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75일선 돌파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75일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지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거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5,500억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 흐름인데 다만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미국의 이제 CPI 지표를 앞두고 나서의 이거 좀 지켜보는 흐름이 있고 목요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 정도에는 좀 관망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CPI 지표 이후로 지수의 방향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인플레가 어쨌든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CPI에 대한 걱정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정말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걸 정점으로 찍은 뒤에 이번 달에는 조금 안정된 흐름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름이 걸그룹들로 인해서 더욱더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걸그룹 컴백 소식이 연이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터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호실적 소식으로 음식료주도 시장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특히 태양광, 2차 전지 등의 이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 인기도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80년 만의 폭우에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힘든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기물과 재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이 소식으로 인해서 손해보험주는 오늘 부진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이 연결 기준으로 반기 실적 최초로 1조를 넘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연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 바이오주 전반으로 이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CJ제일제당,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가 선정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은 YG엔터테인먼트, CJ제일제당, 셀트리온이 선정됐습니다. 네, 하반기 이 K-팝 걸그룹들의 이 컴백이 연이어 예고돼 있습니다. 그 영향에 주목받고 있는 엔터주 이슈, 그리고 CJ제일제당의 호실적, 농산물 가격 하락 소식, 또 마지막으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대형 바이오주 키워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각각 특징주로는 YG엔터테인먼트, CJ제일제당, 셀트리온이 뽑혔는데요. 우선 YG엔터테인먼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당연히 고 의견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회사 오기 전에 그 인스타로 그 블랙핑크 이제 멤버들 이제 그 팔로우 하는 걸 보는데 오늘 그 월드 투어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회사 추산이긴 하지만 150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 일정이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이제 10월 달에서는 이제 서울 공연을 시작을 해서 11월 달에 이제 북미 공연, 유럽, 그리고 이제 동남아, 일본, 오세아니까지 지금 4개 대륙을 전체로 돌면서 공연한 일정 공개가 됐는데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비교 대상으로 BTS가 그 러브 유어 셀프 투어 할 때 1년 3개월 동안 200만 명 그 동원을 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10개월간 150만 명이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월드 투어 할 때 블랙핑크가 한 442억 정도를 벌어들였는데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큰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그 미니멈 개런티 자체가 워낙 올라갔고 그리고 이미 앨범 그 오늘 안지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그 블랙핑크 선 주문 앨범 판매량이 한 200만 장 이상 될 거로 예상을 했거든요. 이미 선주문 발매전 선주문도 많은 상황이고 음원 스트리밍 선 예약 시스템도 구축된 상황이 있는 상태이고 유튜브에서도 그 아티스트 기준으로는 구독자 수 1위이기 때문에 7,620만 명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볼륨이 켜진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8월 19일에 그 정식 컴백을 하니까 적어도 이벤트상으로는 그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요. 정고점 7만 원대는 충분히 트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핑크 뭐 군대를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군백기만큼이나 지금 공백기가 쌓여 있어서 팬들의 기대가 더욱더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세에 오늘 음식료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CJ제일제당 이 실적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CJ제일제당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그 의견 드리겠고요. 물론 오늘 이제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하반기 실적 모멘텀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음식료주 같은 경우도 그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매수 1에 있고 거의 매도가 없이 거의 순매수로만 지금 굉장히 세게 상태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5,043억 정도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지금 그 제품값을 일률적으로 다 올린 상황에서 지금 곡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음식료 업종들 빅사이클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CJ제일제당 말고도 그 라면 수출이 사상 최대가 찍었다는 이슈로 삼양식품이라든가 농심, 음식료 관련 종목도 굉장히 강한 흐름에 있어서 CJ제일제당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쪽 사업도 같은 경우도 그 시완주 유통망을 통해서
동사가 이제 그 식품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강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고정비 부담이 있었던 그 파이터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턴이 되는 모습이고요. 밸류에이션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9배 수준이라서 동사가 갖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 역사적 하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라갔어도 추가적인 상승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뭐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제 주가는 오늘 단기 과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47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좀 트라이 가능 목표가 잡고선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CJ 제이대전뿐만 아니라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 그리고 세 가지 음식료 종목들은 다 같이 묶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선정됐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호실적 소식에 모두 동반 강세입니다. 특징주는 셀트리온 뽑아주셨는데 셀트리온은 고일까요, 수도일까요? 셀트리온 뭐 그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 뭐 시장 바이오 섹터에서는 지금 사실상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반기 매출 최초로 뭐 1조 달성했다는 뉴스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도 실적 보고 나서 목표가들을 일제히 상향하는 흐름인데, 그 실적 자체가 이제 일단은 그동안 수익성에 대한 의심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경쟁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쪽이 과연 계속 그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2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33.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1990억 정도 거의 2천억 가까이 나와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 나와서 수익성에 대한 의심감을 단번에 떨쳐내는 그런 실적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시밀러 사업 자체가 워낙 성장이 잘 됐고, 램시마 IV 같은 경우도 비중 확대, 생산 비중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좋았다는 거죠. 뭐 트록시마라든가 진단키트 쪽은 매출 비중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사적으로 전체 사업이 그 제품들이 골고루 성장을 하면서 일단 성장과 수익성이 같이 겸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3분기도 괜찮을 건데, 좀 더 주목할 만한 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그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 합병 논의로 인해서 쇼커버 가능성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대략 그 지난 7월 26일에 그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이 끝났는데, 이로 인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3사 합병 얘기가 나올 거다. 이사회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공매도 잔고를 전에 다 상환해야 되거든요. 셀트리온 3사 모두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사주 매입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자사주 매입한 이유 자체도 이게 그 합병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분석이 나온 상황이고, 3사 합산이 시가총액이 40조가 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으로 갔을 때 그 시가총액 그 5위 기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덱스 자금들이 대국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고 수급도 좋아진 상태고 공매도 쇼커버링도 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슈는 지금 좀 쇼커버로 인한 지금 주가 반등이 강한 상황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한테는 상당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이 합병 이슈 자체가 셀트리온 내부 거래에 대한 가장 큰 그 리스크를 제거하는, 회계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좀 판단을 하는 상황이라서 각종 그 패시브 자금 기대감과 쇼커버링 수급 이슈까지 붙는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 의견 드리겠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지금 241선을 훌쩍 넘은 상황인데, 셀트리온 제약은 훨씬 못 미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3사가 같이 주가 위치에 같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은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정말 다각도로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특징주 셀트리온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1% 상승한 2,50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수급 주체들 손바뀜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오전장에서 꾸준히 매수세 보였던 개인 현재 매도 전환에서 1,584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31% 상승한 83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만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615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훨씬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만 LNF 홀로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그래도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LNF 0.04% 하락한 24만 5,200원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이오주들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가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던지면서 오늘 반도체주들 다소 좀 힘든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지수 자체는 오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어제 얘기한 얘기입니다. 어제 IT를 놔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IT는 놔주고 IT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제 바로 이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들은 일단 IT주들에 대한 호재거리 이슈도 없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약하고 그 다음에 꺾이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IT주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IT는 이제 안 된다. IT주를 놔줘라 라고 어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상대로 IT가 오늘 안 좋죠. 바로 어제 얘기했죠. IT 빠질 것 같다. IT 약하다. 이제 IT 놔줘야 된다. IT 안 좋다. IT는 팔아야 된다. IT는 안 된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좋은 쪽을 얘기를 해줬죠. 방산주, 풍력주, 그다음에 태양광. 어제는 천연가스도 강했지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은근슬쩍 보험주도 좋았고 제일 만만한 쪽은 제약주. 어제는 어쨌든 그렇게 강했고 그런 쪽들이 최근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었던 쪽인데 오늘은 또 어디가 움직였냐면요. 기계주들, 건설 기계 업종들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광밴드라든지 조선 기자재, 그렇죠? 조선 기자재, 조선주, 현대미포조선, 원자력 테마주들, 태웅,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하고 기계주들하고 좀 많이 같이 엮여 있는데 원자력 테마주들도 오늘 강했고요.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2차 전지도 강했습니다. LG화학도 강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에코프로 이런 종목도 강했고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지, 포스코 케미칼 이쪽에도 강했고요. 그쪽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순환매. 결국은 에너지 순환매로 2차 전지가 오늘은 강했고 그래서 기계주, 원자력 테마, 그다음에 2차 전지, 조선 기자재, 그리고 또 어디가 움직였냐면 게임주, 그다음에 엔터주 이쪽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업종도 좋았고 제약주도 여전히 셀트리온이 강세를 띄워주면서 어제보다의 강세는 조금 최근의 강세보다는 가는 애들만 좀 가는 흐름 나왔지만 어쨌든 제약주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쪽이 이게 다 IT 섹터들이에요. 완전 다시 퍼렇죠. 3에서 5%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IT 섹터들은 이게 지금 단기적인 시세의 하락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에서 그냥 세력들 이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 했다가는 수익이 안 납니다.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요. 오늘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아침에서는 별로 안 들어왔는데 조금 더 들어왔고 기관들은 매도했다가 매수로 들어왔고 개인들은 매수했다가 다 손절하고 다 나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했다가 지금 장중에 다 손절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고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계속 들어오는 중입니다. 프로그램 쪽으로는 지금 코스피 보면은 어제도 1,700억, 오늘은 1,900억, 그저께는 3,700억 계속 순매수 중에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2,500 드디어 안착을 하고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최근 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장은 강하고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뭐만 안 좋으냐? IT만 안 좋아요. 계속 IT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태양광서부터 해서 풍력,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2차 전지 이런 쪽들은 다 괜찮고
그리고 기계주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이쪽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게임, 그러니까 IT만 아니면 지금은 뭐 시장 체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게임주 쪽하고 엔터주들인데, 엔터주도 하이브, JYP, YG 엔터 등등등등 다 강세를 지금 보여줬고요. 뭐 IT만 아니면 2차 전지, LG화학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솔루션, 기계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도 뭐 풍력, 뭐 태양광도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뭐 시장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는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약주들도 여전히 이렇게 보면은 셀트리온서부터 해서 제약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데 좀 더 강세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제약주들은. 그래서 제약주들은 대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약주들도 조만간에 따라가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근데 IT만 안 돼요. IT는 건드려봤자 이번 시장 상승세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갈 선수들이 이미 다 뽑혔어요. 일단 후보군이 있을 거고 주전 선수들이 있을 건데 이미 주전 선수들은 다 뽑힌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이 주전 선수인 것 같고 어제 오늘 안 움직였던 애들은 후보군인데 언제까지 후보군으로 남을지 어쨌든 이번 상승세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종목들을 잘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다 강한데요. 제가 제약주들 계속 좋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번에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이 2024년 이후에 계속 큰 폭의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KB증권의 보고서 내지는 지금 연결 매출액 얘기들이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일단은 상회를 하는 우수한 실적을 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상반기에 매출액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를 했고 뭐 등등등등 얘기를 꺼내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제 장밋빛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요. 오늘도 장 끝나고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열심히 사주죠. 계속 사죠. 연기금도 열심히 사죠. 계속 사면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계속 올라가면 나머지 제약주들도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약주 여러분들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고 싶으면 조정받을 때 뭐 20만 원 이하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이 맨날 사기 때문에 가기 어렵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금리 인상은 결국은 하긴 할 것 같고 그러면 성장주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또 떨어짐이 또 나올 것 같고 무엇보다도 수급이 많이 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안 간다는 얘기여서 IT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글러먹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더 떨어지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뭐 장이 좋기 때문에 뭐 폭락은 안 하겠죠. 여기서 계속 제자리 걸음 정도의 느낌으로 왜냐면 얘가 폭락하면 지수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냥 제자리 걸음 하는 느낌으로 움직일 것 같고 가는 쪽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계속 얘기해드렸던 방산주 하나인데요. 오늘 수익률이 또 올라갔습니다. 가는 것만 가는 거예요. 수익률은 24.6%로 올라왔는데 뭐 내용은 똑같아요. 30% 수익 날 때까지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5.5, 매수 포인트 90점수, 에너지 관련주 순환매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원전주 잘 보세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90점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도 우리에게 경고를 했고 이정수 파트너도 IT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 전국을 순회 중인 이정수 파트너,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일요일에는 천안 리더스교육평가원에서 강연회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수익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에서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소통방송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